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8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초 경마입니다. 지난주와는 편성 자체가 좀 판이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각 마방에 소위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상금을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나왔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전반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는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는 별로 없고요. 이게 기복마, 부진마 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특히나 질병 내역이라든가 전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먼저 이번 주에 서울에서 기승하지 못하는 기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기수가 바뀌었을 때 어떤 사유로 바뀌었는가 이에 따른 승부의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질병인가? 기수가 부상인가? 아니면은 기승정지인가? 아니면 특히 뭐 가사라든가 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문세영 기수가 8일 오늘이죠. 토요일까지는 기승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 있겠고 이혁 기수는 이번 주에 기승을 못합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주행 방해로 인해서 기승 정지가 되고요. 임다빈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기승 못하고 장철 기수, 안유리 기수는 가사죠.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승을 못하고요. 여기 이제 낙마 사고로 인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김효정 기수라든가 임기원 기수라든가 조상범 기수 자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역시 이번 주에 기승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제가 준비된 승부 경주는 1경주, 4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오늘 첫 경주를 먼저 승부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 4경주, 8경주 A급, 10경주 A급, 여기 9경주까지 1, 4, 8, 9, 10 승부 경주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10마간의 편성이죠. 제가 이 경주는 오늘 첫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토요일 경마 전반부 레이스였습니다. 10마 편성이었죠. 1, 2경주를 다 중배당 적중을 했는데 그만큼 이 신예 마필의 능력평가에 저로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7번 라운스파이크 여기 10번 캐치아이 9번 슈퍼피니시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 뭐 6번 백도보이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최근에 실전을 통해서 드러난 능력과 기록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잠재력 평가입니다. 잠재력 평가. 저는 뭐 이번 경주에 단언컨대 강력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총마 그 마필을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여주고요. 또한 일단은 뭐 주요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특히 외곽에는 11번 매직 아워라는 마필이 9천만 원의 고가의 마필이고 여러분들 이 마필은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강점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쎄요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추진을 과한 과정 속에서 나왔던 탄력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거는 아니었고요. 또한 최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스타트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지만은 이 마필 내적으로 내측에 있는 마필들이 만만치 않게 빠른 마필이 많습니다. 뭐 10번 마필 캐치아이라든가 9번 슈퍼피니시 뭐 7번 마필 6번 마필 여기에 11번 마필과 동반전하고 있는 10조 마방 1번 K탑 클래스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일 텐데 11번 매지가원은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제가 이 마필을 아예 뺀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기 마필이는데 충마 선정이 이번 경주 상당히 난해한 편성입니다. 인기 순위가 그렇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축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경마 전반부에 그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마필 능력을 믿고요. 잠재력을 믿겠고 마방의 승부지라든가 기승기수의 그런 훈련, 의지, 강도 저로서는 모든 게 흡족합니다.
이번 경주 금화필을 믿고 강하게 1경주를 승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300m 레이스가 되었고요. 자,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합니다. 1300m 레이스 6등급 레이스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편성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는 강자들 간의 경쟁에서는 바로 그냥 능력 비교로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약편성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떤 마필 하나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없죠. 검증된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 자체가 과연 이게 능력상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많이 없다라면 해당 경주마의 각질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경주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본다면은 빠르고 강한 선행력 마필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마필이 많고요. 그럼 역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올라오는 마필들의 능력도 그다지 세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여건입니다.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4번 희망오름, 여기에 6번 다나온 노즈입니다. 4번 희망오름, 6번 마필인데 희망오름도 그동안에는 뭐 크게 변화는 없었죠. 계속 하위권에 머물다가 직전에 딱 변화를 보였던 게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S1F 타임이 13초 7, 포화주로 다습주로 불량주로 라면은 좀 더 타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양호한주로의 13초대면은 이거는 뭐 선행 가능성까지, 특히 이편성에서는 충분히 앞선 공략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4번 마필. 뒷심도 상당히 끈끈한 모습이었고요. 13초 6의 지원 F 타임이라면 충분히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4번 마필. 이 6번 다나온 노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달이 데뷔전이었는데 다습주로의 1분 16초 4 선행전개였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편성이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앞선 공략의 기대치가 있겠고 직전 경주는 뭐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뭐 전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그에 따른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이번 경주의 편성이 약하다. 눈높이를 낮추고 들어간다면 4번, 6번이고 특히 6번 다나온 노조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 제가 기본적인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했던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바로 6번입니다. 다나온 노즈. 1위의 마필은 필히 주목할 그런 마필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보병 마필이 또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1번 원더풀 매직. 여기에 3번 새로운 빛깔인데 새로운 빛깔은 제가 최근에 이 마필은 계속 예의주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최근의 능력 대비 최선의 모습이 계속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지가 약했다는 게 아니라 전개가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그만큼 이 마필은 초반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후미권 전개를 펼치고 항상 종반에 걸음이 남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바로 이 새로운 빛깔이었죠. 1번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번 마필은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한 100으로 본다면 실전에서 이 마필이 보여줬던 거라면 한 60 정도?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1번 원더풀 뮤직과 3번 새로운 빛깔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입상을 해도 약편성에서는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뒤의 마필이 종반의 탄력 발휘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는 최근 대비 거리가 100m 늘었습니다. 원더풀 뮤직도 최근에 1200을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인데 1300의 거리. 새로운 빛깔도 최근에 1200, 1200을 뛰었던 마필인데 1300을 이번 경주에 뜁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비해서는 충분히 여건 자체는 좋아졌고 선행 강자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4번과 6번이 좀 더 유리한 여건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아쉬웠던 걸음이라든가 의지를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에 주목할 보병 마필은 1번 원더풀 뮤직, 여기에 3번 새로운 빛깔입니다. 이리오 마필. 그래서 이번 이제 이 경주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을 때는 6번, 4번 6번을 일단은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3번 배당 마필입니다. 3번 새로운 빛깔, 1번
원더풀 뮤직. 이렇게 경마 예상을 하다 보면 이게 딱 촉이 오는데, 이 뒤에 마필이 이번 경주에 터뜨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4번, 6번과 3번, 1번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됐고요. 저 약한 편성에서는 과연 이제 인기 마필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인기 마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인기로 보이는 마필은 3두의 마필입니다. 1번 안양사자, 3번 남산꽃, 여기에 10번 남산무적입니다. 3번과 10번은 마주가 동일하고요. 그나마 이제 1번 안양사자가 최근에 성장세가 돋보이는 모습이죠. 직전에 입상을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다만 이 마필도 냉정해 봤을 때는 다습주로의 1분 15초 이에 따른 기록, 그다지 뭐 빠른 기록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경주는 공백기가 있죠. 14주 만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그런 전례되고요. 혈통적인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위 등급에 있고 기대주죠. 최근에 최강겜이라는 마필과 모계 형제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치는 있는데, 직전의 기록이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과 공백기가 제가 볼 땐 좀 변수입니다. 인기 마필은 합니다만 그런 변수를 안고 있고요. 3번 남산꽃은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예전 대비, 그러니까 공백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체중도 좀 많이 불고요. 그러니까는 지난 5월달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20kg가 불었죠. 과연 이제 현재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중요한데, 이 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 30일이다 보니까는 한 일주일 전이었죠. 걸음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예전 대비 힘이 많이 찼지만, 이게 주행 심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마필이 좀 순응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진을 가했을 때 꼬리를 심하게 흔든다거나 그 추진이 100% 몸으로 흡수가 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저로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 3번. 물론 이제 공백기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19주 만에 출전, 실전 감각의 일단은 변수입니다. 또한 이 마필이 훈련 강도가 공백 이전에 습보 6바퀴를 돌렸던 반면에 현재는 한 바퀴, 훈련 시간도 좀 많이 약해졌고요. 그 점도 제가 볼 때는 좀 변수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외곽에는 10번 남산무죠. 이 마필도 걸음은 좋습니다. 주행 심사 때 걸음 자체가 이전 대비해서는 마찬가지로 체중이 많이 불었고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단 최외곽 게이트라는 점과 21주에 역시 공백기, 이게 좀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항상 이게 배당을 노릴 때는 과연 이제 인기 마필을 믿어야 되느냐, 그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씩의 좀 리스크가 있죠. 특히 공백기에 따른 리스크. 하나같이 1번 마필, 3번 마필, 10번이 다 공백망입니다. 안 될 이유는 없죠. 다만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경주 복병 마필을 추천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4번 골든 럭키입니다. 골든 럭키. 종반의 추임력 발휘의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9월 2일 주행 심사 때 모습을 지켜본다면은 종반의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지원 타임이 12초 9를 형성을 했는데,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m 레이스입니다. 게다가 이제 1번, 3번, 10번, 소위 인기 마필들이죠. 이 마필들이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추입 대결로 간다면 4번 골든 럭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4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일단은 4번 마필을 주목하고 있고요. 약간의 이제 파인기라는 질병령이 이제 9월 25일 날 있었죠. 이 점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번 경주는 공백마도 많습니다. 따라서 체중 체크라든가 현장 상태 체크를 꼭 해봐야 됩니다. 다만 이상이 없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4번 골든 럭키 이번 경주 필히 주목할 찬스입니다. 저는 복병 마필을 4번 골든 럭키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 마필 중에서는 이제 외곽의 9번 송암누리. 이 마필도 직전 경주는 외곽 전개가 좀 아쉬웠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레이스룸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지난 8월 달에 3위를 기록했던
경주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 15주요. 포화줄에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기록 경쟁력은 충분하고요. 따라서 이 마필도 또한 복병 마필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이제 4경주는 저는 4번 골든 럭키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소위 말해서 제 배당 마필이죠. 4번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고 이외 인기 마필들은 분명히 현장에서의 그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안말 경주가 됐고요. 저는 이 경주를 그러니까는 매 경주를 분석하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시간과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마리의 마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핵심적인 부분, 꼭 필요한 말, 이런 내용은 좀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꼭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1위의 마필입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 모닝펄과 12번 빅토리쌤입니다. 모닝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이번 4경주에 총 12마리의 마필 중에 제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의 공백기회 이제 이전째 경주였고요. 이 마필이 3등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이게 승급전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 14초 7 포화주로 그리고 직전 경주에 5줄의 1200m 레이스 1분 14초 9에 따른 기록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이게 3위로 승급을 했고요. 게다가 승급한 다음에는 성적이 좋긴 합니다만 우승의 성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51입니다. 너무 여건 자체가 좋죠. 기본적으로 파워도 있고요. 뒷심의 경쟁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따라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11번 모닝펄. 능력도 되고 부담 중량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주목할 마필이고요. 이 빅토리 쌤은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 마필은 예전부터 약간은 좀 힘으로만 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었고 최근에는 선행전개를 펼쳤는데 다 뒷심에서 밀렸습니다. 이때도 선행전개였죠. 7월 1일 날 레이스. 다만 이제 1번 게이트의 거의 최적의 전개였지만은 결국에는 1300을 버티지 못했던 걸음. 그랬던 빅토리 쌤이 직전 경주에는 추임력으로 이 마필이 올라왔습니다. 지원 F타임이 12초4 상당히 빠른 기록이죠. 사바랑 타임이 36초대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예전 대비 뭐가 달라졌냐면 상당히 마필이 유연해졌고요. 게다가 뒷심이 상당히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바로 이 빅토리 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필의 능력에 53.5의 부담 중량 이 여건이라면은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은 2뒤의 마필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이제 2위의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 여러분께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3번 큐피드 전보라는 마필. 물론 이제 공백 이전에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큐피드 전보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승으로 승급을 했고요. 승급전에 3등. 이때 공백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준우승을 했고 주행 불량으로 재검. 뭐랄까 이제 주행 심사 때 걸음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이 최근에 계속 질병이 있습니다. 파행기도 있었고요. 이게 관절염까지 이어지면서 최근까지도 9월 초까지도 질병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거의 질병 있는 마필들은 인기마라 할지라도 거의 다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거의 뭐 입상 실패의 연속이었었고요. 따라서 이제 이번 경주 3번 큐피드 전보가 인기를 모으겠고 나름대로 이제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됐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큐피드 전보 뭐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진다라면 저는 뭐 가차없이 이 마필은 좀 미루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됩니다. 이외의 마필은 이제 뭐 1번 콩코드킬이라든가 4번 이너피스 앞선 버티기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이게 뭐 10번 더 페이버릿 또 가능권인데 저는 이제 11번과 12번 마필 강력하게 주목을 합니다. 11번은 충마, 복병 마필은 12번 마필. 인기 순위에서 밀려서 복병이지 마필이 능력이 밀려서 복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11번과 12번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4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 됐고요. 정말 이번 경주 편성은 상당히 좀 약합니다. 약하고 어느 마필이 선행을 나설 것인가 이 부분조차도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느린 그런 경주림이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번 경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뒷심 대결에서 가장 강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하겠고, 또한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최근 대비 그나마 부담 중에 이점이 주어진 마필. 어차피 능력마 간의 경쟁이 아니라 비능력마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에서 이건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필히 주목할 마필이 맞습니다. 바로 이 8번 블랙참입니다. 블랙참. 블랙참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3일이었죠. 1400. 양호한 줄에서 1분 27초 9의 기록은 상당히 호기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에 따른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0.5kg 늘어난 부담 중량 부진했었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의 경주를 제가 이 마필을 분석해 봤을 때 주로가 젖어 있는 상황에서 후미권이 있다 보니까 전혀 기회를 잡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미권이 있다가 그대로 레이스를 마무리 졌던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최근 대비 편성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앞선에 강자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추입 대결인데 뒷심의 경쟁력은 이미 7월달 보여준 바 있었고요. 김태희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까지 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 블랙참을 강하게 여러분께 전립니다. 8번 마필. 여기 이제 5번 럭키크라운입니다. 럭키크라운은 루키스틱스, 코리안 오크스, 그러니까는 올해 주요 3세, 국산 3세 앞마리 뛸 수 있는 3월달도 마찬가지였고요. 국산 3세의 앞마리 뛸 수 있는 대회는 거의 다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은 강자와 경쟁력을 쌓았던 마필이고, 항상 그렇죠. 이 어린 마필이 연달아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국산 3세 앞말 최강의 대회였는데, 이렇게 연투를 하다 보면은 조금은 마필의 무리가 갑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6월 25일 경주 그다지 뭐 강했던 말머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물체라는 것이 무리를 하게 되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올해만 뛰는 말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엔 이 마필은 숨고르기 속에 점차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 제가 앞선에 블랙참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인 사이즈는 5번 럭키크라운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는 연속적인 대상 경주 출전했다는 후유증이었다. 후유증이 아니라 마필에서도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경주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전 적응도 했고요. 숨고르기도 했고 편성이 약한 가운데 1400m 레이스 적정거리에 52.5의 부담력의 2점. 당일날 제 욕심이라면은 체중이 좀 더 정말 많이 불어주면 그냥 뭐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 뭐 저는 현 상태만 유지만 돼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제 5번 럭키크라운의 외곽에 있는 8번 블랙참을 주목을 합니다. 이번 경주 2위의 마필을 강하게 누리고요. 자, 2위의 마필들은 이제 뭐 1번 럭셔리킹이라든가 여기에 6번 걸장맨도 감량을 받았죠. 오수철 기수. 여기에 7번 빅에너지도 추입력 경쟁력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충마 선정의 관건이죠. 저는 거두절미하고 인기순위 좀 밀려 있습니다. 땡큐입니다. 땡큐. 놓고 드릴 수 있는 마필 5번 럭키크라운, 이 마필을 축으로 해서 공략할 수 있는 제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정말 감명하게 공략할 수 있는 경주고, 이번 경주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놓고 때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가장 먼저 믿고 할 수 있는 마필, 이거는 뭐 이유 불문입니다. 바로 7번 최강퀸입니다. 최강퀸 18조 소속이었다가 박대응 조교사가 은퇴를 했죠. 6월 말을 기점으로 은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방을 50조로 옮겼는데, 이 최강키는 옛 추억을 살려보면 정말 저는 데뷔할 당시만 해도
웬만한 대상 경주 한번 먹겠다라고 그런 강한 촉이 올 정도의 그런 잠재력이 좋았던 마필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성장의 여지가 조금은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4등급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특히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완벽하게 걸음이 호전이 됐습니다. 이 마필의 잠재력이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임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은 더 나올 걸음이 있죠. 4세 마필입니다. 앞말이고요. 시한말은 소소노의 자마, 예전에 외산마 1등급까지 진입을 했던 나름대로는 명문혈통입니다. 8천만 원의 그런 이유가 있겠고 이 마필의 잠재력과 그런 능력을 고려해 봤을 때 직전에 호전된 모습은 이제는 그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 또한 이 편성 대비해서는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편성도 너무 좋고요. 7번 최강 루키만큼 이번 경주는 무조건 저는 믿습니다. 7번 마필. 2위권 경기에서는 최근에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너무 외곽해서 좀 아쉬웠고요. 게이트 상승도 됐고 출전도 수 많지 않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경주 선행 전개가 가장 유력합니다. 5번 원더케이 추천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2번 시선 집중. 어차피 이번 경주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기록 중인 맞불일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4등급에서의 경쟁력과 능력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치는 있는 맞불이죠. 2번 시선 집중. 보병 맞불은 딱 한 마리입니다. 발이 4번 라스트 보스인데 51kg의 부담 중량. 5초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직전 대비 4kg의 2점이 주어졌습니다. 이 라스트 보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마필은 간혹 들어오면 거의 배당입니다. 그러니까는 편성과 승부의지와 전개와 부담 중량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전 경주도 이 마필은 좀 아쉬웠습니다. 거의 최선의 말머리보다는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이었고요. 다만 그의 내재된 잠재력과 능력은 분명히 있겠고 1400m 레이스 원더케이가 좀 빠르긴 한데 맘만 먹으면 4번 마필이 댕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절대 뺄 수 없는 마필은 4번입니다. 그러면 간명하죠. 7번 최강킨 추계, 5번 원더케이, 5번 마필, 여기에 2번 시선 집중, 최고의 보병 마필 4번, 라스트 보스까지 이렇게 축 세워두고 3대 마필을 염두에 둘 수 있는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편성된 경주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저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고 가장 인기 마필을 좀 믿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번 7경주입니다. 능력대로 보신다면 가장 주목하는 마필, 저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바로 2번, 8번 콜 프린세스라는 마필인데 현급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단언컨대 가장 센 마필이고요. 김태희 교수의 기승 나쁘지 않습니다. 55의 부담 중량. 최근에 이 마필이 뛰었던 편성, 특히 직전에 9월 4일 이 편성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정말 상당히 강했던 편성이었고요. 준우승을 했고요. 지난 7월 10일 경주도 강편성에서 3등을 했는데 이 성적만 놓고 본다면 최근에 폼도 나쁘진 않고요. 무조건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8번입니다. 쿨프린세스. 다만 이제 질병 내역의 시기성 식욕 부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 체크만 한다면은 무리 없이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8번입니다. 여기 7번 나의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선행 선입 전개로 이 마필이 경쟁력을 보였죠. 지난 3월달, 2월달까지만 해도 앞선에 붙어서 버티는 또는 앞선에 붙으면은 과연 버틸까? 그런 의구심이 좀 남았던 마필이었는데 최근에 6월 5일 경주, 7월 3일 특히 직전에 정점을 찍었죠. 8월 21일 종반에 취임용으로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뒷심이 정말 많이 보완이 됐고요. 특히나 김용곤 기수라고 한다면 거의 적임 기수죠. 6번 기수에서 3번의 입상이기 때문에 7번 나의 나라의 능력을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7번 마필. 자, 2회 마필은 바로 5번 포트스원입니다. 포트스원이 직전의 기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400m 레이스 1분 27초 9. 주로는 양호한 주로였죠. 편성이
만만치 않은데 일단은 뭐 편성 여부를 떠나서 거리와 주로를 대비해 봤을 때 기록이 상당히 호기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마피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변수가 있다면 이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는 7월 3일 이후에 경기에 못 나서고 있죠. 그 이후에 이마필이 파행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일단 현장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은 최근에 질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까지만 해도 이마필이 파행기가 있었고 7월 하순, 8월, 9월, 10월 달 질병력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느 정도 5번 마필이 실전 감각의 변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 당시의 기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자, 저는 이외 마필들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저로서는 판단이 되고요. 8번 쿨 프린세스, 7번 나의 나라, 5번 포트스원, 감명의 딱 3대의 마필 정리가 될 수 있는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토요 경마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경주는 8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8경주 A급, 10경주 A급 이렇게 강하게 승부로 준비되어 있고요.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기 여러분들 먼저 보신다면은 외산마 4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국산 마필과 외산 마필이 동반 추천하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 저는 여러분께 계속 외산마 4등급 레이스를 말씀드렸는데 기회의 땅입니다. 거의 외산 마필의 경쟁력을 기대하기에는 국산 마필의 능력이 워낙 세고요. 물론 이제 외산 마필 같은 경우에도 오전 미만의 어린 마필의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라면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5세 마필이고 능력이 드러난 마필들이라면은 국산 마필한테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직접 여러분께 동일하게 외산마 4등급 레이스에서 강추천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마필이 인기순위 1위 마필과 들어왔는데 딱 중배당이었죠. 복순시 기준 10배가 넘어가는 배당이었고 저는 적중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의 여건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또 호남 4등급 레이스가 됐고요. 부담 중량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A급 메인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죠.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9번 토클레스. 이 마필을 꼭 여러분들 안고 가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토클레스는 경주마의 능력평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상대전적입니다. 어떤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몇 킬로를 짊어지고 어떤 주류에 어떤 전개를 펼치면서 얼마나 이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평가인데 단적인 예로 토클레스는 남산 초콜릿과의 6월달에 경쟁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때 2.5kg라는 부담 중량을 더 짊어지고도 우승을 했습니다. 1마신 이상을 이겼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 이 남산 초콜릿이 어떤 마필이냐면 인기 마필입니다. 불과 이제 4개월 기간 동안 토클레스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반면에 남산 초콜릿은 상승세가 꾸준하기 때문에 인기가 바뀌고 있는데 저는 그 능력평가는 불변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부담 중량도 이번 경주 오히려 토클레스가 1kg에 이점이 더 주어졌죠. 그럼 이제 토클레스를 왜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클레스는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지난해 7월달이었죠. 이때 또는 8월달의 경주 주행심사 때 거는 분명히 좋았는데 7월달, 8월달에 데뷔한 이후에 성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달에 또 주행사를 받았고 4월달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이때 준우승을 했습니다. 토클레스 이때 준우승을 했고요. 5월달에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6등급을 벗어나서 승급전을 치렀는데 또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가 남산 초콜릿을 이겼던 경주였습니다. 6등급에서 이제 승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5의 부담 중량은 절대 낮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우승을 했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7월달 부진, 8월달 부진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는 여름철에 이 마필은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이제 날씨가 좀 선선했을 때 봄철에는 성적이 또 좋았었고 올해도 공교롭게도 7월달, 8월달 이맘때 또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상당히 많이 선선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 뚜렷하게 뭐 질병 내역도 없습니다. 날씨만 놓고 본다면 또는 이 마필이 그동안의 전적과 능력을 놓고 본다면 인기 마필이 8번이다? 9번 마필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할 마필, 저는 논의는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필히 안고 갈 마필 중에 한 마리는 9번입니다. 9번 토클래스가 이번 경주에 또 하나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런 보병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어찌됐든 간에 A급 승부처입니다. 강하게 오늘 8경주, 10경주 A급인데 정말 강력하게 이번 경주 승부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맛 3등급 1200m 레이스 꼭 적중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이게 징검다리 승부 8경주 A급, 10경주 A급에 딱 9경주인데 이 경주를 적중을 해야지만이 정말 A급에서 좀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저는 충분히 발판이 될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9경주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가 이번 이제 9경주입니다. 이게 인기 마필이 바로 2번 퍼플K 10주 만에 나옵니다. 10주 공백기가 좀 있고요. 여기에 승급전에 많은 네모 프린세스도 인기 마필인데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연대라고 하죠. 연대.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뭐냐면 같이 승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는 A라는 말과 B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게 연대다. 동반 입상은 어렵다. 그러니까는 A라는 마필의 의지가 강하면은 B라는 마필은 의지가 좀 약하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추천했을 때 동반 추천했을 때 동반 입상률이 높은 마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고요. 그러니까는 같이 승부를 하는 겁니다. 같이 승부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 마방들도 있습니다. 이 경주가 제가 특히 능력적인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딱 이게 제대로 제 느낌이 딱 드는 게 이 마방들이 같이 출전했을 때 같이 입상할 확률이 높은 마방들입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그에 따른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마필을 꼽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이번 경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번 네모 프린세스 11주 2번 퍼플케이 10주 이 마필들이 인기를 주도하는데 공백마들입니다. 여기 이제 1번 모닝일도 인기 마필이 납니다만 최근에 이 마필은 9월달까지 파행의 그런 질병력이 좀 있죠. 계속 그렇습니다. 구전련 파행. 정말 이 마필은 단거리 극강의 마필인데 제가 예전에 도시지 인덱스라는 수치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마필이 도시지 인덱스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낮을수록 장거리형.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린다면 높을수록 단거리 스프린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마필은 전형적인 단거리입니다. 이번 경주 1200의 기대치는 있지만 최근에 질병력이 꾸준히 있습니다. 구전염, 파행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는 거 보면 정말 이 마필은 좋은 마필인데 여전히 질병의 그런 여파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변수가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요 인기 마필들이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라고 저로서는 판단이 되고 공교롭게도 제가 인정하는 2뒤의 마필이 능력 마필로 평가가 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데이터상 같이 승부를 하는 마방의 마필들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이 9경주를 충분히 승부 경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9경주 역시 승부로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8경주 이어서 또 한 번의 A급 강승부 경주로 진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제10경주 오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능력마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큰 고배당은 아닙니다만 주요 인기 마필들의 넣다 뺐다를 감안해 봤을 때는 그에 따른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가장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을 설명 들어본다면 역시 이번 원평가속이죠.
와, 정말 특급 활약입니다. 4등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우승, 우승, 3등급 승급전 우승, 2등급 승급전 준우승, 직전에 HRI 트로피 특별경주 호차로 아쉽게 준우승. 화려합니다. 이번 경주가 2등급 편성이죠. 뭐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강력한 축인데 마찬가지로 이마필이 최근에 9월 초까지 파행기가 좀 있습니다. 질병이 좀 있고요. 또한 미흡한 차이긴 한데 최근 대비 훈련 강도가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이 점이 제가 볼 때는 좀 변수고요. 또한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2등급에서는 약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강자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뭐 원평가속, 롱라인, 그레이캣, 승급전에 많은 마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스펀치 최근에 조금씩 호전된 모습이죠. 여기 이제 네이먼드 조이브라더는 직전에 원평가속을 이겼던 괴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편성이 강한데 그래서 이제 미세하게 질병력이 있거나 뭐 레이먼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전염이 좀 있죠. 이런 질병력이 있거나 부담 중량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이번 경주는 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별정 비용으로 인해서 웬만한 마필들은 부담량의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저는 부담 중량의 그런 메리트 또는 유불리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기본적인 능력평가. 여기에 마필의 상태, 질병 내역에 따른 현장 상태만 고려한다면 저는 뭐 무난하게 마지막 경주 역시 A급 승부 경주로서의 그런 메리트를 안고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10경주까지 저한테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편성이 지난주와는 좀 평이하죠. 상당히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가 많았다면 자, 이번 주에는 그야말로 기복마, 부진마 간의 접전 경주로 많이 편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편성을 봐야 되겠죠. 게다가 전개, 상태, 특히 기승기수의 역량 정말 중요합니다. 기승기수의 역량, 또한 기승기수 호흡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최종 판단이 될 텐데 집중력 있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런 부분만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토요경마의 승부경주 1경주 승부를 기점으로 해서 4경주, 1경주, 4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까지 여러분들의 승부경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몬경마TV 구독과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토요경마 현장에서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